네, 안녕하세요. 댕작가입니다. 노마드 스컬프의 첫 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인 작업을 하기 전에 노마드 스컬프의 기본적인 메뉴에 대한 설명과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마드 스컬프를 실행을 하시면 화면 가운데에 동그란 오브젝트가 나타나 있는 이 화면을 보게 되실 텐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을 캔버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캔버스의 빈 공간을 이렇게 터치를 하고 회전을 하게 되면 카메라를 회전을 할 수가 있고요. 카메라는 오른쪽 상단에서 이렇게 프론트, 라이트, 탑, 레프트, 백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전을 할 때 오브젝트를 회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카메라를 회전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손가락으로 화면의 빈 곳을 터치한 다음에 이렇게 확대하거나 축소를 할 수가 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오브젝트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의 빈 곳에 두 손가락을 터치한 다음에 드래그를 하게 되면 카메라를 상하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의 오른쪽을 보시면 여러 가지 작업에 필요한 브러쉬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고 왼쪽에서 브러쉬의 크기와 브러쉬의 세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브러쉬의 크기와 강도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작업은 좌우 대칭으로 동일하게 작업이 되고 있고요. 왼쪽에서 대칭이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에 동시에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대칭 그래프가 꺼져 있다면 한쪽에만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작업은 대칭을 켜놓고 작업을 하게 되고요. 오브젝트에 브러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토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찰흙을 덧붙이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빼기라고 마이너스 그래프가 있는데 이 빼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집어넣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업을 할 때 거칠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아래 보시면 부드럽게 라는 아이콘이 있고요. 부드럽게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 거칠었던 부분들을 다듬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마드 스컬프에서 작업을 하는 이 스컬핑이라고 하는 이 조각하는 작업을 할 때 오른쪽에서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고 왼쪽에서 브러쉬의 크기, 세기, 대칭, 그리고 튀어나오는 작업과 빼기를 이용해서 집어넣는 작업을 진행한 다음에 부드럽게로 다듬는 작업, 모든 작업은 이런 공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브러쉬에 해당하는, 브러쉬에 대응하는 그런 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기즈모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고요. 오른쪽에도 기즈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썼던 부드럽게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부드럽게라고 하는 브러쉬가 별도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브러쉬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을 왼쪽으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즈모라고 하는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바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회전했잖아요. 이 기즈모를 이용하면 이 오브젝트를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화살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색상을 별도로 띄고 있죠. 우리가 이 노마드 스컬프를 이용해서 3D 모델링을 작업을 하잖아요. 말 그대로 3D이기 때문에 세 가지의 각각의 축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의 가로축, X축이고요. 녹색의 세로축, Y축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의 이 Z축이 있고요. Z축은 이 깊이 값을 담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드로잉을 할 때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2D라고 부르거든요. 2D는 X와 Y 이 두 가지 축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2D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3D는 Z축이라고 하는 깊이 값을 추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D라고 지칭을 하게 되는데, 이 각각의 축으로 이렇게 대응해서 오브젝트를 이동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 동그란 타원형의 와이어가 또 있는데 각각의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바깥에 있는 동그란 라인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라인을 탭을 한 다음에 드래그를 하면 이번에는 오브젝트를 줄이거나 크기를 키울 수가 있는,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각각의 색상을 기준으로 동그란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를 드래그를 하시면 좌우 대칭으로 스케일을 늘렸다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모난 아이콘이 또 나타나게 되는데 그 축을 기준으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즈모는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오브젝트를 움직이거나 회전하거나 크기를 줄이거나 늘릴 때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면 왼쪽 상단에는 파일을 저장하거나 우리가 작업을 할 때 필수적으로 폴리곤을 관리하는 그런 기능들이 왼쪽 상단에 집중되어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는 이 브러쉬의 세부적인 기능들이라든지 이런 선택이 되어 있는 기능들의 세부 항목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단축키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화면 아래쪽에 격자 무늬가 나타나 있을 텐데 여기 하단에서 격자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다시 해제를 하게 되면 꺼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뒤로 가기 화살표가 있고요. 숫자가 3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30번의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뒤로 가기가 30번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가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시 12번 앞으로 갈 수 있다는 아이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작업 내역을 볼 수가 있고요. 히스토리 내역을 여기에서 모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기능들은 이제 다음 강좌를 통해서 차차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 뒤로 가기와 앞으로 가기가 자주 사용되는 만큼 매번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굉장히 번거로울 수가 있는데 손가락 2개 터치를 하게 되면 한 번씩 뒤로 가기가 수행이 되고요. 세 손가락을 터치를 하게 되면 다시 앞으로 가기를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단축키를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두 손가락을 터치를 하고 한 손가락으로 좌우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라이팅과 환경값을 이렇게 회전해서 볼 수가 있고요. 브러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두 손가락을 선택한 다음에 한 손가락을 위아래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브러쉬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노마드 스칼프의 기본적인 구성과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러쉬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